예쁜 언니, 똑똑한 언니, 웃긴 언니, 통큰 언니, 세상 멋진 언니들 노하우를 탈탈 털어보는 멋진 언니의 이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네. 모시게 돼서 영광이에요, 정말. 저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엄마다 보니까 저,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회사를 다니시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또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해요. 네네. 오늘 아마 질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드릴 수 있는 거는 한번 다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글로벌 IT 기업에서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이제 세일즈인데요. 저희 회사가 파는 거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광고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마케팅 전략,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저는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이제 만나는 그 카운터파트들이 네. 이제 각 브랜드들의 광고주들의 이제는 마케팅 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쪽 이제 팀들을 만나서 이제 온라인 관련된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략을 좀 짜드리고 이제 광고를 세일즈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일을 한 지는 한 15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실례지만 전공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제가 전공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교육공학이고요. 하나는 영어교육학. 두 개를 아, 전공했어요. 그럼 예.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 왜냐면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가 네네. 한국어는 아닐 거잖아요. 그쵸. 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커리어 패스상 이제 외국계 회사들 많이 다녔는데 영어를 정말 많이 써요. 네. 그렇기는 한데 유학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 한국에서 평범하게 그냥 공부했었던 네. 그냥 학생이고 한국 대학교를 나왔고 근데 이제 다만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조금 영어에 대한 좀 이제 언어로서의 좀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기는 했었죠. 근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영어를 진짜 많이 배웠던 거는 제가 이제 인도나 프랑스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좀 부딪히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 IT 회사 이전에도 이런 네. 비슷한 일을 다른 나라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 첫 커리어는 HR, 그러니까 인사팀이었어요. 아. 예. 인사팀으로 제 커리어를 시작해서 네. 인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인턴으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일을 하다가 굉장히 우연한 이제 기회에 지금은 추억의 이름이지만 네. 야후라고 그쵸, 예. 그쵸. 야후라는 회사에 진짜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쪽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이쪽에 이제 커리어를 쌓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을 거쳐서 지금 이제 회사에 온 지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되게 성견 지명이 있으셨나 봐요. 그때 15년 전만 해도 네네. 이런 온라인으로 뭔가 광고를 한다, 온라인으로 뭘 한다라는 게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긴 해요.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야후에 이 포지션에 그때 지원을 했을 때 정확하게 뭘 하는 업무인지 몰랐었어요. 네. 그쵸. 모르고 그냥 뭔가 야후는 알겠고 네. 뭔가 재밌어 보여서 사실은 지원을 했고 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줄 알게 됐어요. 그럼 첫 맡은 임무가 광고. 예, 저는 그때 검색 광고라고 해서 예,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뭐 선견지명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얼떨결에 공고를 받고 네.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정말 이런 백그라운드 전혀 없는 이런 저를 또 뽑아주셨고 그때 팀장님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커리어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와, 네. 진짜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저희도 이런 온라인, SNS 이쪽을 이제 떼놓고 생활을 한다는 그쵸.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잠시 네네. 잠깐도. 근데 이전부터 개발과 뭔가를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광고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이런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신기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들어갔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네. 막상 내가 들어갔어도 나한테 안 맞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쵸, 재미를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진짜 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제 막 커가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제 확 커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 자체가 재밌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이 동영상 매체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되게 재미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주류에 있는 산업에 내가 정말 이제 있구나, 혹은 내가 일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뭔가 프로그레스가 계속 보이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 네.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 야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예. 주변 사람들이. 예,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진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뭔가 팀으로 이렇게 움직였나 봐요. 그쵸. 다 팀이 있죠. 팀도 좋았지만 그 회사 자체 모든 이제 분들의 대부분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꼰대 문화라고 이제 말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좀 되게 열정적이고 사람들이 참 되게 좋았어요. 배울 점도 많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얼떨결에 이 인더스트리에 제가 발을 담궜지만, 혹시 뭐 복지나 뭔가의 그 외의 거나 아니면 월급이 되게 높았거나 뭐 이런 것도 좋은 부분의 하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다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냥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매체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체에 어떻게 나와? 참, 겸손하시네. 피디님. 네. 근데 이제 워킹맘 분들, 선배 언니들이 이제 막 계셨고, 그분들이 지금은 다 어떤 매체에서 되게 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 아이를 낳으시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출산휴가 막 3개월 딱 쓰시고 오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막 정말 모유수유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하시는 그런 것들도 제가 봤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여자가 이제 일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아기를 낳으면 되게 힘들어지는구나. 아침에 막 아기랑 눈물에 막 영상통화 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매점에서 이런 거 보면서 힘들다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15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좀 여자가 특히 이제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건 되게 많이 체감해요. 뭐 회사 내에 뭐 유치원 같은 게 있다거나 뭐 예, 그런 거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국내 회사는 보통 이제 사내에 있고요.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은 사옥이 보통 없다 보니까 이제 연계된 곳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지로도 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아이를 셋을 낳는데 네네. 3명 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다 받고 네, 그쵸. 다시 돌아왔을 때도 눈치를 안 보는? 이제 저는 사실 좀 놀랐던 게 돌아오면 보직이 바뀌는 경우도 되게 그쵸? 많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제일 심각한 부분이어서 보통은 못 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쵸, 고마운 마음이 좀 그쵸? 들죠. 네. 내가 이만큼 혜택을 받았으니 네, 더 네. 잘해야겠다라는. 네, 사실은 그쵸. 저는 특히나 셋이나 낳았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진짜 있어요. 네. 더 나도 되겠네요, 그럼. 다음 생에. 좋네요. 네네. 제가 어디 방송에서 이제 봤는데 뭐 레고라는 회사는 또 아이들이 가는, 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복지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체험하는 복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다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방문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패밀리데이 같은 거라고 해서 이제 와서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보고 막 거기서 이벤트 같은 거 막 재밌게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엄마가 일하는 곳이고 엄마가 일하는 공간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를 이제 애들이 알면은 이제 엄마 회사 갔다 올게 맞아요. 라고 말을 해도 애들이 보여주잖아요.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했고,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할로윈 행사 같은 네. 거를 할 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탕이랑 초콜릿 같은 걸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엄마 회사 가면 네. 사탕이랑 초콜릿이 많다, 많다. 많은 곳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좋네요. 제가 뭐 인도로 인턴을 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죠. 이제 왜 거기로 가냐부터 시작해서 한국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바로 네. 인턴을 처음 인도로 네, 가신 네, 네, 거예요. 네. 졸업하기 전에 갔었어요. 예. 어. 갔는데 이제 뭐 일단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저는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자라는 그런 주의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을 막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수십 개 지원한 것 중에 정말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게 됐고 그게 하필 인도여서 너무 불안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고 정말 거기서 일했던 기간이 진짜 지금도 너무 가끔 생각이 나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언어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그때 정말 생각나는 게 원어민이 잘 쓰는 100개 문장 이거를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인도에서 프린트를 하려면은 회사 아직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가 있는 동안 프린트가 할 데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물어 가가지고 어떤 의사 선생님 집에 가서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한 거를 네. 정말 맨날 이제 읽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룸메이트들이 다 외국인이었으니까 정말 제가 암기한 걸 바로바로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뭐 영어 원어민들도 있었지만 유럽계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되게 정말 멀티내셔널이었어요. 그들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좀 이해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용기 내서 저 더 말을 많이 하고 우리 같은 이러면서. 생각에서는 미국의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난 영어가 좀 부족해 그러면 아예 원서조차를 안 낼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외국인들 네. 특히 외국계 그런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원어민들은 그 영어를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고 오히려 좀 배려를 해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정말 무자비하게 막 영어를 막 쏟아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얘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혹은 좀 천천히 말해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의 그 바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 인도에서 일하고 프랑스에서 일하고 했던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바보가 되거든요. 진짜 어떤 미팅에 제가 들어갔다가 말을 한마디도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진짜 바보예요. 이거는 학교도 아니고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다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일단 그런 생각으로 되게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실력이 되게 늘었죠. 예. 인도에서 처음 했던 역할은? 인도에서는 HR 팀이었고 그때 제가 H&M 그 의류를 만드는 이제 그 서플라이어 그 공장이 네.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공장에서 네. 정말 그 옷을 만드는 분들이 다 보이는. 수십 명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거기서 뭔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것도 사람과 같이 연결돼서 뭔가 계속 일을 하는 예, 직업이었네요. 그쵸. 이제 그런 거였고 되게 사실 인도 요즘은 이제 그런 여행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신기한 나라잖아요. 네. 그때도 정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도시락을 제가 바나나 같은 걸 쌓아가면 네. 원숭이가 네. 창문으로 와서 가져가요. 예. 샥 가져가기도 하고, 내 점심. 예, 가져가고, 근데 그 원숭이가 다리가 하나 없고, 아이고. 근데 아기를 등에 업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 잘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기 줘라, 약간. 그런 일도 있고, 이제 뭐, 몇 년 출퇴근. 동안 있으신 거예요? 거긴 짧게 있었어요. 6개월. 일한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좀 앞뒤로 여행을 좀 했었는데,
저 출퇴근할 때 이제 자전거로 가는 인력거를 타고 출퇴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네, 고속도로를 달려요. 그러면은 이제 막 거기 소도 같이 달려요. 그러는데 네. 이제 제가 알아요. 외국인이라는 걸. 아무리 가려도. 아.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곳이 델리 바로 옆에 신도시, 구루가온이라는 신도시였는데 외국인이 약간 연예인 같은 그런 거였어요. 타지마할에 갔는데 네. 온 일가족이 이제 여행을 와서 네. 사진 찍자고 와.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보통 그냥 어떤 낯선 남자들이 와서 찍자고 하면은 당연히 무서워서 안 찍었을 텐데 정말 일가족이 막 20명 되는 가족이 와서 찍자고 하면 저를 제일 가운데 이렇게 딱 세워줘요. 예뻐서 근데 찍자고 한 이제 거죠. 저랑 같이 다니는 음. 외국인들 다 똑같이 이제 거긴 또 금발머리 외국인들 있어요. 거기는 또 저 난리 나거든요. 더 신기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또 얼굴 너무 팔리면 안 되니까 딱 선글라스 끼고 사진 많이 찍고. 그래도 값진 경험을 6개월 예, 동안 하고 오신 거고. 네네. 그럼 그 다음 회사는?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도 인사팀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할 때는 이제 정말 어쨌든 그 환경 자체가 이제 너무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다 보니까 되게 행복했고 근데 일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좀 약간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전에도 뭐 국내 대기업 같은 그런 회사에서 뭐 인턴도 하고 했어서 대충 한국인의 그런 파이팅하는 그 되게 근면성실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거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성이 뭐 그런 걸부터 되게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일을 내가 지금 요 단편을 하고 있어도 뭔가 좀 큰 그림을 자꾸 보게 하려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때는 너무 업무 경력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좀 어려웠었죠. 그게 좀 인사팀이라 그러면 보통은 새로 신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네, 그렇죠. 하는 거죠? 채용도 하고 네. 이제는 뭐 교육도 하고 아니 뭐 성과 보상 뭐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프랑스 회사랑 미국 회사가 막 합병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회사 간의 문화가 너무 달랐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중간에서 HR이 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좀 잘 이제는 이거를 융화할 수 있을지. 부드럽게. 예. 저희 딸도 지금 네. 21살이고 이제 대학 3학년이에요. 네. 한국에서 와서도 인턴도 했었고 네네. 면접 같은 것도 보고 뭐 레주메도 내고 하는데 혹시 이런 아이들이 예. 원서를 내거나 면접을 볼 때 이런 거를 좀 잘하면 그런 인사팀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팁 같은 거는 없나요? 아, 일단 저도 이제 사람을 인터뷰를 많이 이제 봐오다 보니까 그거 하나는 있어요. 얘가 이 회사를 정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건지 아닌지가 좀 갈려요. 네.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네. 관심. 그러니까 정말 뭐 당연히 우리 회사만 지원한 거 아니라는 건 알죠. 그래도 적어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노력했고 이 직무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해봤고 그게 비록 신입사원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냐 안 했냐가 답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다 묻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랑 상관없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조금은 더 점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인사팀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왜냐면 거꾸로 자르기도 해야 되잖아. 그런 일도 결국엔 하죠. 그죠? 예, 그런 건 하는데 제가 사실 인사팀 경력이 엄청 짧기 때문에 뭐, 그 인사팀 경력으로 뭘 말한다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근데, 사람을 다 이렇게 예, 아우렀다는. 예, 근데 직업이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그거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일했던 게 도움이 돼요.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제 커리어 관련돼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진짜 정말 세일즈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정말 저 끝단의 세일즈 마케팅 거의 그 전쟁이라고 치면 총대를 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HR은 그 백오피스예요. 뒤에서 이제 지원하는 팀이다 보니까 되게 다르지만 이게 지금 제가 일을 할 때 그때 배웠던 이제 회사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또 사람들 어떤 뭔가 회사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돌릴 때 어떤 목적으로 돌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지금 일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비록 이제 커리어가 중구난방으로 간다든지 내가 지금 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도 저는 지금 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진짜 도움이 꼭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항상 이제 후배들한테 해줘요. 그래도 제 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언을 구하는 후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꼭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는 그 커리어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선배들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커리어를 쌓을 때 내가 어떤 직군으로 가려면은 뭘 전공하고 뭘 하고 딱딱딱 물론 이상적인 그 패스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고 이거를 내가 정말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꼭 정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경로를 따라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다양한 길이 있고 그 사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다리가 정말 수십 개,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금 하는 일이 결국에는 다 언젠가 진짜 도움이 다 된다. 그게 내 커리어든 내 삶이든 어디든 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일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싶지만 좀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은 사실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꼭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커리어가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꼭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워킹맘 분들이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냐. 근데 제가 시간 관리 관련된 강의도 막 유료 강의도 막 되게 몇십만 원짜리도 막 듣고 진짜 돈을 많이 써봤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시간 관리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을 일단 키워놓으면은 내가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늘어나고 왜냐하면 이렇게 팍 퍼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같은 시간도 내가 더 질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이제 키우는 게 진짜 우선이다라고 항상 얘기해줘요. 너무 공감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시간 관리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요? 막 물어보면은 운동은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운동에서 좀 체력 올리라는 이야기 제가 항상 많이 드리니까 좀 그런 것들도 꼭 한번 맞아요. 생각해 주시면. 운동도 꼭 해야 되고 네, 되게 질이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어린 아기를 사실 키우면은 질 좋은 잠이 조금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운동이라도 좀 계속 꾸준히 하면은 체력이 올라가면 친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친절한 엄마, 맞아요. 친절한 와이프.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체력을 꼭 음. 키우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아이가 지금 쌍둥이는 아니죠? 아니죠, 예. 아이 셋을 출산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딱 2살 터울로 계획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낳게 계획하신 것 됐어요. 같은데. 계획을 하지 않았고 네. 18년도에 낳고 그리고 음. 코로나 시작할 때 둘째 낳고 끝날 때 어. 셋째를 낳았어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딱딱 어떻게 또 아들만 다 셋을 낳아서 이제 삼형제 엄마가 됐죠. 네. 부모 클럽이라고 하는 걸 또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정말 그러니까 육아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육아를
정말 첫째 육아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첫째 육아는 누구에게나 다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 친구들이랑 막 털어놓으면서 네. 특히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이제 오래 일했으니까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도 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엄마가 됐는데 이제 같이 털어놓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엄마, 전 세계 엄마 아빠는 다 이 경험을 하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네. 좀 되게 편해졌어요, 마음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육아 힘들고 육아 우울감 있고 할 때는 좀 같이 좀 많이 소통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차에 일단 또 육아할 때 좀 공부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 네. 뭐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될지. 또 애가 또 뭐 둘, 셋 나오니까 형제끼리 어떻게 안 싸우게 키울지,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첫 번째 테스트 같이 사회생활.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책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은 거죠. 엄마들은? 예, 엄마들 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하나씩 잡고 요번에 뭐 자존감이야. 그러면 이제 자존감 관련된 책도 읽고 강사도 뭐 유명한 분도 한번 초빙해서 수업도 듣고. 직접 이걸 네.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전문가분을 모셔서. 네, 그렇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육아 쪽에. 그래서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면 내가 자존감을 뭐 키워주려면 매일 밤마다 아이한테 너가 있어서 너무 뭐 행복했어. 이 말을 나는 매일매일 30일 동안 할 거야. 이렇게 뭔가 목표를 세워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잡아서 하나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저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서로 좀 도움이 되고. 뭐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거 아니면 정말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금은 온라인 100%예요. 이제 음. 그래서 왜냐면 엄마 너무 바쁘니까 저희가 밤에 만나요. 예. 밤에 애들 다 재우고 막 밤 10시, 11시에 이제 만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막 울고 막 그래요. 막 힘들고 막 서로 공감대가 엄청 생겨서 이제 그런 시간을 또 보내니까 엄청 친밀감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제 카톡방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그런 책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유명한 교수님들 혹은 육아 선배들이 쓴 그런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되게 되게 심플한 진리들이 딱딱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몇 그러니까 가지만 얘기해 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하정운 박사님, 그 네. 삐뽀삐뽀라는 걸 쓰신 그분은 이제 엄마 아빠가 꾸린 가정에 아이가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집은 엄마 아빠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약간 이런 말 하나가 모든 의사 결정을 할 때 너무 애들한테 끌려가지 않게 이게 약간 도와주고, 그렇죠. 예. 애들 위주로 가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아이는 잘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하려고 키우는 거다. 이렇게 진아영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게 제가 너무 그때 한창 육아가 힘들어서 그 부정적인 부분을 막 너무 힘듦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왜 너무 그런 저 좋은 부분을 보지 못했나 이런 걸 딱 되게 뒤통수 이렇게 탁 때려주는 이제 그런 분들 되게 심플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좀 힘드실 때 공통적으로 전문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현명하시네요. 왜냐면 네. 보통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카더라 어떻게 하면 좋대 이렇대 이거에 휩쓸리는데 네. 중심을 잡고 전문가를 딱 찾아서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네, 하는 네. 현명하시네요. 성공하신 분의 길을 지금 계속 걷고 계시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네. 이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떤 방향으로 키울까라는 마음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성공을 뭐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어쨌든 이제 아이를 낳고도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고도 계속 커리어를 유지하는 네. 그런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아이를 막 이렇게 키워야겠다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제가 그렇게 살면 아이가 좀 따라오겠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뭐 정말 이건 되게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영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뭐 보여준다든지. 아. 아기가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책을 아기 앞에서 읽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기가 뭘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가르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내가 행동하면 아기가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도 했어. 있어요. 책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핸드폰 쓸 수 있는 것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아니 제가 그래서 아기 앞에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워치를 샀어요. 워치를 사가지고 최대한 아기 있을 때는 전화를 이제는 네. 안 받고 이걸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진짜 이걸로도 카톡을 다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그쵸, 다 비슷하구나. 예, 그쵸. 고맙네요. 저 사실 책에 이렇게 끼워서 본 적 있어요. 애들이 알더라고요. 엄마의 이런 손, 알아요. 뭔가 어깨 이런 움직임으로 네. 엄마 지금 핸드폰 보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네. 아이가 그렇게 하길래 이 뒤에 유리가 있어갖고 딱 보였지. 그래서 얘가 그래도 벽을 다 따라하는구나. 그쵸. 그랬었죠. 그래도 뭐 노력을 어쨌든 책을 보는 모습은 보여준 거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 섭외 받고? 섭외를 받고 일단은 제가 진짜 그 영상을 딱 본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전화를 이제 받았어요. 보셨구나. 예, 그래서 나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나?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되게 저도 신기했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작가님이랑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커리어 얘기부터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진짜 오랜만에 정말 제 처음 커리어부터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네.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원래 좋은 기억만 남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지난 이 커리어들이 참 되게 운이 좋았고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좋은 커리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 인생에 좀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고 나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네, 좀 열심히 살았군 막 이렇게 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 과거를 조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의미 있었어요. 네. 역시 말씀을 이렇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게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수지 씨가 생각하시는 멋진 언니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언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가장 원하는 게 스스로를 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는 건데 일단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알게 될 거고 사실은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좀 내가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멋진 언니가 아닐까 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한대요. 나 너무 사랑해.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효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네, 멋지십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배운 것도 너무 많아서 잘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